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알고 계시고,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질문이 나올 적에 학습과 관련된 질문, 우리 아이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라고 했을 적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셀프 스터디를 할 적에 자료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터디해야 될 내용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스터디해야 될 내용은 지난주까지 주도성 했죠. 근면성 했죠. 다음 주에 하는 자아정체감 강의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학습과 진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참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그 인지조절 요인, 인지조절. 사실 우리가 학습법은 뭐 하기 위함일까요? 인지하기 위함입니다. 인지가 뭐라 그랬나요? 뇌의 지식을 저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뇌에 전달되고 있는 시냅스가 자동으로 연결 통로를 말하는데요. 지식 전달의 연결 통로.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연결해 가면서 부호화해가 여기 저장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여기에 뭐 동기 조절 요인 했지만은 여기 들어갈 적에는요. 시냅스를 통해서 들어갈 적에는 동기 조절 요인 이렇게 안 떠요. 부호로 다른 부호로 바꿉니다. 부호로 바꿔서 여기 저장돼요. 기호화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저장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저장되어 있지 않고 망각하는 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조절 요인이 필요합니다. 망각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듣자마자 바로 여기에 쑥 들어가도록 그래서 요렇게 쓱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맞나요? 그게 인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육공학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지라고 했을 적에 인지는 좌뇌입니다. 운의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는 초인지입니다. 여러분 인지한다는 좌뇌는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얘기를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하겠다. 이해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좌뇌 역할입니다. 뇌는 뇌인데 여기에 뇌는 뇌인데 좌뇌와 우뇌와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우뇌는 초인지입니다. 초인지는 뭐냐? 알고 모르는 걸 전부를 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초인지는 전체 초인지에 한다고 하면 영상이 보여요. 영상이.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니까 하나하나 숫자로 여기는 1 플러스 1이고 여기는 3 곱하기 4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려면 좌뇌를 활용하는 거고 우뇌는 뭐를 활용한다? 전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쭉 이렇게 저 바깥에 한번 그림 쭉 보십시오. 저 창문을 통해서 비춰지는 지금 외부 물체 정보 지식들이 좌측에서 여기가 쭉 이렇게 보세요. 다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라 하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잘 그려내는 사람은 메타인지, 다시 말하면은 우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잘 못 그리고 좀 그렇다. 그럼 우뇌가 발달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유아들에게 적용해 볼게요. 유아들한테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고 그려봐라. 제대로 그릴까요? 한쪽을 보고 그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힘이 아직은 안 생겼다. 그럼 뭔가요? 우뇌 발달이 아직 안 생겼다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활성화시키면은
인지 조절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외우는 나무 하나하나를 달달달 외우는 안에만 활용하면은 지식은 다 온전하게 외우지 못합니다. 나무를 지나 하나하나 선택해서 처음에 들어갈 적에 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가. 그래서 나가서 소나무 하나를 전부 다 점검하고 딱 나왔을 때 너 어디 갔다 와서 소나무 숲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데 그 몇 메다 전방에는 무슨 소나무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소나무가 있고 소나무 들어갔더니 감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쭉 설명을 해내면서 소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소나무 숲이라는 것 자체를 안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너 어디 갔다 나와서 하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지? 잘 몰라. 그런데 내가 가서 거기서 끄집어 본 것 하나하나는 좀 설명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전체는 설명할 수가 없어. 누가 더 잘하는 사람일까요? 문제 해결은 누가 더 잘할까요? 메타인지 하는 사람이죠? 맞나요? 그래서 인지는 인지와 메타인지를 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인지는 뭘 말하고 있느냐? 시연, 점검, 정교와 조직화, 공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중에 점검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메타인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메타인지는 뭐냐? 잘 보세요. 계획을 하는, 전체를 계획하는 것. 처음과 끝을 다 계획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면서 뭐 할까요?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걸 뭐 한다? 보완하는 거죠. 그걸 조절이라. 이렇게 하는 뇌를 운의 역할이라. 공부할 적에 어떤 과목을 공부할 적에 계획도 세우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조절을 하는 운의 초인지를 발달시켜요. 그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인지한다는 건 뭐냐? 여기 저장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시연하고 점검하면서 계획하고 조절하고 관계없이요. 그냥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소나무 속에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계획 없이 그냥 무턱대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따라 들어가서 하나하나 소나무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작업이 시연.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한 소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걸 정교화. 그래서 내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런 소나무, 여기에 이런 소나무 있었는데 이게 소나무 숲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중에 뭘 빠졌지, 뭐가 빠졌지 이게 조절하는 작업이 없는 거예요. 계획과 점검과 조절하는 것은 초인지 역할이에요. 이것이 다 합쳐져서 인지가 되어줘야 공부를 잘한다. 모든 지식을 제대로 유의미한 학습으로 끌어낸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초인지 부분을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배운 거 다 뭐 해보라? 오늘 배운 거 다 반복 복습보다는 오늘 배운 걸 다 나한테 가르쳐 봐라. 그게 중요해. 인출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자기가 계획 세우고 점검해서 조절해가지고 전체를 하나를 딱 만듭니다. 그리고 가르치죠. 맞습니까? 제가 계획 없이 이거 가르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이해도에 따라서 조절하는 강의 속도도 조절하고 강의 내용도 조절하고 자, 인지는 시연, 점검, 정교화, 조직화 이 중에서 조직화는 제가 마인드맵이다. 이미 조직화는 끝났습니다. 설명 끝났습니다. 그럼 시연, 점검, 정교화만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뇌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장기 기억, 대뇌 여기 해마가 있다. 여기도 유실이 되고 단기 기억부에서도 망각이 되고 여기도 망각이 된다. 그래서 요게 정보 처리 과정입니다.
뇌에 정보 처리되는 과정은 이미 벌써 한 20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미 그 전파, 뭐 뇌파부터 시작해서 그 촬영까지 다 했습니다. 이건 과거에는 이론으로 있었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이요. 이론으로 있었는데 이게 검증된 이론이에요. 다 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영상팀하고 해서 의사들하고 교육공학자들하고 해서 증명된 이론이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전부 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전부 이야기 다 해놓은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렇게 전달이 되더라. 그리고 망각되더라. 예. 어떤 친구는 망각 지식이 안 들어가고 망각되는 거 이미 영상에 나와 있고요. 20명을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앞에서 선생이 50분간 강의를 하고 밑에서 학생들이 20명이 이렇게 이렇게 뇌파한 거 옆에다가 다 설치하고 영상을 그래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이게 그 증명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이론 나온 지는 5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현실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에빙하우스 아까 망각의 곡선 이야기했죠. 이거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 없나요? 여기서 이야기 안 했나요? 여러분 처음에 들으면 거의 다 기억해요. 그러면 한 10분 지나면은 한 30% 날아가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은 거의 60% 내지 거의 70%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여기까지 한 10% 내지 15%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10분 때 반복 복습을 하면은 이렇게 그림이 돼서 한 달 후에 10분 복습 안 한 것보다는 이만큼 더 기억하고 있죠. 한 달 후에 중간고사를 친다고 봤을 적에 보세요. 한 달 후 이만큼 더 기억 남았습니다. 언제? 10분 후에. 근데 에빙하우스가 발견한 것은 당일날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복습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 달 후에 기억량이 이만큼 많죠. 복습 안 했을 때보다는 한 1일 때 당일날 복습했더니 이렇게 기억이 남더라. 그리고 이때 시험을 치면은 기억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기억을 잘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험을 잘 칠 수 있죠. 맞습니까?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망각의 곡선. 유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과서에 다 실려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에빙하우스 하면은 보통 라디오나 이런 데 교육자들 나오면은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에빙하우스는 이 실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당일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날 배운 복습을 4 내지 5회 반복 복습해라. 이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당일 복습을 해라. 그리고 그날 배운 지식을 4 내지 5회 반복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해서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저는 다양한 학습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기법과 주기가 있는 필기법 이런 것들을 저는 창안해냈죠. 그래서 만들어냈는데요. 그런 걸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 이 안에 들어있기는 들어있습니다.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게 에빙하우스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론 독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만 1일날 당일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일 복습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에도요. 어디 가죠? 중고등학생들 보세요. 어디로 가죠? 학원 가서 늦게 와요. 그럼 학교 거 복습 못하죠? 학원도 요즘 숙제 내더라고요. 학원도 숙제할 시간도 없어요. 네. 숙제하는 게 아니라 학원 배운 거 복습도 안 하고 학교 배운 것도 복습도 안 해요. 그럼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나중에
중간고사 친다, 기말고사 친다 할 적에 뭐 하죠? 그냥 날치기로 다시 반복 복습하는데 그때 당일 복습 안 하고 하는 의미는 의미 없다. 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비결은요. 학교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 그날 당일 복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습 한 번 더 하는 걸 딱 설명할게요. 여기 제가 뭐라고 해놨나요? 10분이죠. 그죠? 그럼 1시간 후 정도 되면은 1시간 후 정도 좀 더 만극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곡선을 긋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40분을 하든 45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초중고 하면 딱 10분간 휴식 시간 있죠. 휴식 시간을 저는 잘라서 3-4-3 전략이라고 저는 학습법으로 합니다. 3-4-3 3분 동안 안 일어서고 뭐 하느냐? 그 시간 배운 거를 배울 때 밑줄 긋고 노트합니다. 밑줄 긋고 노트합니다. 노트한 것을 10분 동안에 3분 동안에 정리 요약하는 거예요. 한 번 복습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복습하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밑줄 긋고 노트하는 거 그 자체도 뭔가요? 복습이에요. 10분 복습이에요. 그런데 1시간 복습, 1시간 복습, 여기 복습 이렇게 돼서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1시간 복습이 왜 중요하냐? 그 과목을 1일 복습하기 전에 한 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0분간 실적에 3분은 복습, 4분은 생활 시간, 다시 3분은 다음 과목 훑어보기, 제목만 훑어보기, 그게 예습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3-4-3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빙하우스의 1시간, 10분과 1시간 전략을 이야기했고 1회독 내지 2회독이에요. 그 다음에 당일날 복습하죠. 3번 보죠. 그 다음에 언제 보느냐? 일주일이나 보름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때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전부 몇 번 봤죠? 5번. 그렇게 보는 것을 저는 저만의 공부법으로 개발해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용했느냐? 노트에다 적용해서 저는 주기표를 만드는, 그래서 저는 주기표가 있는 노트 필기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마 뒤에 나와 설명을 하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에빙하우스를 근거로 제가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연이 뭐냐? 시연. 인지조절 요인의 제일 첫 번째 시연. 우리나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유아교사까지 시연 모르면 그건 교사가 아닙니다. 시연 다 알아요. 시연 다 합니다. 대한민국 강사들 다 시연 다 합니다. 그럼 시연이 뭐냐? 한번 따라 할까요? 큰 소리 읽기, 밑줄 긋기, 색연필 칠하기. 다시 한번요. 큰 소리로 읽기, 밑줄 긋기, 색연필 칠하기, 노트 필기하기.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시연입니다. 교육 공학이에요. 공학으로 시연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뭐가 잘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에 저장하는 인지 능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첫 번째 비결, 큰 소리 읽어라. 눈과 귀로 들으면서 반복 듣기 효과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제한됩니다. 큰 소리로 읽는 순간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뭐로 읽는다고요? 입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국어 잘하는 비결 4가지가 있습니다.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죠. 맞나요? 거기 뭐가 있죠? 읽기. 근데 뇌에 오래 남으려면은, 뇌에 저장이 잘 되려면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큰 소리. 두 번째, 한 번 더 읽으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뭐라고요? 밑줄. 밑줄. 혹시 이 자리에 나이가 드신 분, 혹시 옛날에 유행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밑줄 쫙.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밑줄 쫙이라고 유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 나오는 거냐? 교육공학에 나오는 시연 전략. 밑줄.
그래서 학원 강사를 가면 밑줄 꺼, 밑줄 꺼, 이거 나와, 밑줄 꺼, 밑줄 꺼. 이거잖아. 맞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2번 강조하고 3번 강조하는 거 어디에 나올까요? 내신에 나옵니다. 학교 내신은 출제를 누가 할까요? 선생님, 교과목 선생님이에요. 수능은 외부에서 교수들이 하지만은 내신은 내 과목을 내가 가르치는 건 내가 문제를 내요. 근데 그 내가 문제를 내는 건 어디서 낼까요? 중요하다, 밑줄 쫙, 밑줄 꺼, 거기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내신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시연 전략을 잘하는 거예요. 시연. 밑줄 긋기.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거예요. 밑줄 껐는데 10분 쉬면서 이거 중요한데 선생님이 더 강조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거의 치료하는 거죠. 화이트와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색연필 뭐라고 그러죠? 예, 형광펜. 형광펜도 3가지로 나누어서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거야. 빨간색. 이거는 뭐 어떻다. 주황색. 이거는 뭐 어떻다. 그래서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색연필 칠하죠. 예. 끝으로 노트 필기하기. 자, 시연 전략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시연 전략의 제일 끝에 것이 뭐라고요? 노트 필기. 시연 전략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네. 뭐라고요? 노트 필기하기. 이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구분. 노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노트가 필요 없다고 해서 노트 안 가지고 있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이미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가 노트가 없어도 공부 잘한다고 하지만 죄송하지만은 초등학교는 그렇게 가릴 수 있습니다. 고학년 가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가서 다 놓칩니다. 죄송하지만 중학교까지 억지로 갔다 고등학교 때 놓칩니다. 고등학교 놓쳐서 대학 제대로 못 갑니다. 분명히 노트 필기 하게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노트 필기. 지식 정보를 장기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노트 필기. 그리고 이 노트 필기한 걸 내가 앞으로 일주일 후에,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그것만 보면 돼요. 노트 필기 잘 해놓으면. 그리고 그 노트는 교과서에서 있는 중요 정보도 들어가 있지만은 참고서, 백과사전, 인터넷, AI에서 물어는 거, 챗GPT 물어는 게 다 어디에 담겨 있나요? 노트에 담겨 있죠. 그 노트가 곧 뭐가 되나요? 참고서입니다. 노트가 곧 참고서. 그래서 노트 필기 왜 하느냐? 노트를 참고서화하는 것입니다. 참고서화하는 것. 그 나중에 뭐뭐 보면 될까요? 복습할 적에 반복 복습이잖아요. 그죠? 반복 복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복 복습할 때 교과서 보느냐? 아니, 뭘 보라고요? 내가 작성한 노트를 보라.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초, 중, 고 2학년까지 노트가 과목별로 노트가 있습니다. 시험 준비 노트가 있고 또 이런 노트가 있고 저런 노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노트를 가지고 있는 아이일수록 상위 0.1%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입니다. 0.1%냐 1%냐 3%냐 5%냐 10%냐 30%냐 70%냐의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노트 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노트 필기하는 건 어떻게 해라 라는 것까지 저는 이제 스프링형 30형 노트를 원합니다. 왜냐? 스프링형이나 30형은 3세가 뚫린 거예요. 그날 학교에서 노트하는 거 집에 와서 끼워가지고 다시 복습하고 또 새 거 가지고 와서 그 다음날 가서 또 노트 필기하고 다시 그 다음에 끼워서. 네. 근데 이 두꺼운 상공 노트 두꺼운 거를 학교에 들고 다닐 수 있나요? 못 들어도 돼. 그냥 그 상공 노트 간지만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데 과목별로. 네. 저는 따로 수학의 4분 노트, 독서 노트, 사설 노트를 어휘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4분 노트, 독서 노트, 사설 노트, 어휘 노트는 상당히 중요한 노트입니다. 제가 만드는 노트도 있고 사설 노트, 어휘 노트는 다른 공부법 강사들도 다 가지고 있는 노트들이기도 합니다.
4분 노트는 저만 가지고 이렇게 노트 어떻게 하면 노트 필기 쭉 이렇게 하는 방법. 이게 코넬 대학교는 대학교 1, 2, 3, 4학년들이요. 코넬 대학교 아이비리그 10개 대학 중에 하나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근데 이 코넬 대학교는 1, 2, 3, 4학년 대학생 4학년까지 다 이 노트를 쓰도록 해놨어요. 예. 그 대학이 왜 유명한 대학이냐? 이거 부산대학교가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산 코넬식 노트 대학 노트라고 따로 또 부산대 학생들도 이거 사용하게 합니다. 그만큼 노트 필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냐? 사설 노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 수학 4분 노트는 어떻게 하느냐? 수학 4분 노트는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를 여기에 적고 백지 노트에다가 십자만 긋고요. 4분면을 만든 후에 수학은 5단 노트보다는 4분 노트를 쓰게 합니다. 저는 4분 노트가 뭐냐?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보라 했는데 틀렸다. 또 시험 문제를 풀려는데 틀렸거나 모른다. 수학은요, 아는 거는 그날 시험 쳤는데 아는 거는 계속 아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것과 아리까리한 것,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과 틀리는 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잘하게 하려면 모르는 것과 틀리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5단 노트를 많이 활용하는데 5단 노트 한 번 딱 작성하고 다시 안 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5단 노트 작성하나 마나. 그래서 수학만은 4분 노트. 그러니까 문제를 적고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를 노트 한 페이지에 4등분 했는데 여기 문제를 적어야 돼요. 문제를 적고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봐. 근데 못 풀잖아. 틀렸거나. 그럼 뭐 보고 해야 되죠? 해설집 보고 여기 적어 넣어야 돼요. 해설집 보고 풀이하고 답을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2, 3일 후에 요 문제를 다시 또 적어요. 문제를 적고 이거를 가립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풀어봐. 또 모르겠어. 그러면 뒤져서 다시 보고 적어요. 7일 후에 요건 2, 3일 후고요. 요건 당일날이고 요건 2, 3일 후 7일 후에 다시 또 문제를 적습니다. 그리고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웬만하면 풀립니다. 근데 또 가서 안 풀린다. 그럼 다시 뒤져보고 다시 푸세요. 다시 7일 후 문제를 적고 다시 풀이합니다. 거의 제대로 풀이가 됩니다. 이때 이 문제의 문제점을 알고 몰랐던 거, 틀렸던 거 제대로 알고 문제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 특징이 뭔지 아시죠?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는 수학,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는 무조건 내가 지금 모르는 것이다. 모르는 거 알게 해야 돼요. 메타인지하는 사람은 모르는 걸 내가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문제, 수학 문제를 뭘 모르느냐 하면요. 문제를 잘 몰라서 못 풀어요. 그래서 문제를 적으라는 겁니다. 문제를 4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4번 적는 동안에 문제의식이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이게 뭘 요구하는 건지,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 건지. 그래서 문제를 4번 적어요. 요건 2, 3일 후에, 이틀이나 3일 후에 문제를 적고 풀이하고요. 2개는 7일 후, 7일 후 똑같은 문제를 적고. 그래서 수학은 4분 노트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풀이 과정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수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요. 증명 잘할 수 있고 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다른 친구들하고 수학 문제를 놓고 풀이할 때 뭐가 가능하냐? 토론이 가능해요. 수학 토론. 수학 문제 해결 방법은 한 방법만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3번째에서 4번째 올 적에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는데 라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실력이 생기느냐? 토론 실력이 생깁니다. 수학 잘하려면은 친구들과 문제 해설을 하는 수학 토론까지 가는 친구가 제대로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정보 처리 과정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표를 보여드렸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독서 카드까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독서 카드. 보기 마지막에 독서 카드. 어휘 카드, 독서 카드 있죠. 네. 그러면은 사설 노트까지 해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설 노트는 뭐냐 하면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국어 공부는. 문해력을 키워야 사회, 수학, 과학, 다른 과목이 제대로 공부가 됩니다. 문해력을 키워. 국어 공부를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어휘 공부하시면 안 돼요.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세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계속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문해력이 생겨요. 문해력이 높은 친구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문해력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어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중요하거든요. 그 연습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그 전에 문학 장르별로 쭉 나오다가 중고등학교에 장르별로 나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면은 일반 글들, 생활 글들이 나옵니다. 그 2,000자를 1분에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언제부터 연습하느냐? 일반 해석을 그 어휘력을 테스트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사설문이 나오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 이야기가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걸 다루는 곳이 어딜까요? 신문 사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사설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럼 사설을 오려서 여기 붙입니다. 좌측 페이지에. 그리고 우측 페이지에 초등학교 3, 4학년, 2학년간은 이 사설을 그대로 옮겨서라도, 사설 본문서 옮겨서라도, 여기 걸 그대로 옮겨 씁니다. 옮겨 쓰는 동안에 모르는 단어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나오죠? 모르는 단어 밑줄 긋고, 또 모르는 단어 밑줄 긋고, 밑줄 긋고, 밑줄 긋고, 이걸 단어를 해석해야 어휘가 해석되어야 요약하기가 돼요. 그죠? 그런데 요약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설을 옮겨 썼는데. 그래서 보통 사설이, 요즘 사설은 짧아요. 한 3달락, 4달락, 길면 5달락입니다. 단락별로 나와요. 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이 모르는 단어는 어휘장으로 갑니다. 어휘장으로. 어휘 카드. 어휘 카드는 혹시 독서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아시나요? 독서 카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 링으로 연결하도록 돼 있는 독서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독서 카드. 이렇게 작성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독서 카드가 있어요. 조그마한 것부터 있어서 이만한 큰 것까지 있습니다. 이 독서 카드를 독서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어휘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 카드는 요 한 장에 한 권의 책 앞뒤로. 그 다음에 어휘 카드는 저거 한 장에 한 어휘. 한 어휘만. 보통 3학년 때 쓰면 한 어휘 찾아라 그러면 옥편이나 뭐 이렇게 사전 찾아가지고 한 2-3자 적으면은 그거 다 썼어. 그런데 점점점 훈련하다 보면은 비슷한 말, 반대말, 사자성어, 예문 그런 것들이 영어나 한글을 똑같이 어휘 카드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한 어휘에 메인 어휘, 한 장에 한 어휘. 그다음 비슷한 말, 반대말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 나중에 토론을 위해서.
비싼 말 반대말도 찾아서 거의 다 적습니다. 그 어휘와 관련된 용어 앞뒤로 다 빽빽하게. 그거 훈련시키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때까지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거기 이제 빼곡하게 잘 적어 넣어서 어휘 카드가 정말 멋있는 어휘 카드가 나올 겁니다. 그 속에 이 사설 노트를 하다 보면 사설에 잘못된 어휘들을 어디로 바로 어휘 카드로 가서 적고 어휘를 찾아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사설 노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드릴게요. 이 단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한 줄로 요약하기. 이 단락을 한 줄로 요약하기. 이 단락을 한 줄로 요약하기. 이해되셨나요? 이 사설 노트 여기 요약하기가 세 단락이면 여기 세 줄이 나온다. 여기. 그럼 요 세 줄을 다시 요약하면은 이겁니다. 제목, 주제어입니다. 그럼 이걸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고, 이걸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이걸 유추할 수 있고, 이걸 보고 이걸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3분면으로 되는 것이 코넬 노트입니다. 코넬 노트는 이렇게 연역과 기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설 노트와 어휘 노트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오늘 아시겠습니까? 독서 카드는 똑같은 노트인데 조금 큰 규모, 큰 규격의 독서 카드를 만드셔서 한 책을 읽는데 저자, 출판사, 주인공, 있으면 소설이면 뭐 주인공,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스토리 내용 앞면에 적고 뒷면에 느낀 감상을 뒷면에 적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와서 출판사에 두고 어떤 작가가 썼는지가 전면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심 주제어가 앞에 나오고 뒤에 내가 읽었던 감상을 쭉 적어 넣어서 한 권의 책을 한 권으로 요약해서 독서 카드를 하나씩 만듭니다. 제가 이 독서 카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백석대에서 10년간 강의하면서 이 독서 카드를 안 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왜? 대학생들한테 제가 읽는 책을 소개할 때에 그냥 소개했어요. 근데 독서 카드가 있다면 그걸 끄집어내서 자세하게 소개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독서 카드를, 교수가 될 사람은 반드시 독서 카드를 작성해라 라고 해요. 장래희망이 교수다. 그럼 독서 카드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면접 시험 때나 이럴 적에 그 독서 카드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독서 카드, 어휘 카드, 그리고 수학의 4분 노트, 그리고 사설 노트,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은 공부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인지전략의 점검전략과 면담 시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이것과 진로를 이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스터디해 오십시오.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스터디해 오시고, 제가 마지막 때 6월 2일인가 그때 마지막 최종 강의할 때 자아정체감과 청소년에 관해서 강의할 거예요. 예,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고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해오셔야 강의의 효과가 높아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